금일 공매도가 제기된 첫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외국인이 4,400억 정도의 거래소 매도, 그리고 기관이 1,377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죠. 코스닥은 외국인 1,670억 정도의 매도, 기관 424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 주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프로그램 내 하나의 바스켓 속에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를 잡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을 집중해서 던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지수를 추종하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을 바스켓에 집어넣고 매수와 매도를 잡는 부분들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빠졌죠. 코스피 역시도 일정 부분 빠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마이너스 0.66%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22%, 코스닥 150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죠. 그것은 공매도와 좀 연관된 물량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옵션의 변동성은 콜옵션이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 이 프리미엄이 죽은 거예요. 근데 풋옵션 역시도 크게 오르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시장이었다. 변동성은 축소되는데 코스닥은 무너졌고, 그리고 코스닥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공포를 지금 느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던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많은 부분들을 던졌고요. 화학이라든지 철강, 금속을 외국인이 소폭은 샀지만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던졌고, 운수장비, 유통 쪽에 기관은 매수가 들어갔었죠. 현대차라든지 만도,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다른 것에 비해 많이 안 빠졌을 뿐이지, 만도 같은 경우가 개별주적인 성격에서 좀 올랐던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150 차트를 보면 엄청난 공포예요. 엄청난 공포이고, 고점이 한 1,500포인트이고 지금 현재 1,350포인트 정도인데, 한 번 더 투매가 나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매가 나온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개인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매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이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가 엄청난 공포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저 같은 경우 특히 워렌 버핏이 전일 벅셔 회서회의, 주주 연례 회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산업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덱스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본다. 인덱스라는 것은 지수 관련,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지수와 관련된 베팅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 내일 일정 기관과 외국인의 투매를 유발하는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300포인트 초반 정도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코스닥 150 지수로 봤을 때 그러한 가격 정도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레벨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200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속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지금 중앙에 있는 부분들이고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 오버슈팅 후에 너무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420 정도의 지수 선물인데 그 정도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K200과 관련돼서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서서히 쌓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명일도 똑같고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공매도 포지션을 좀 쌓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금일 지수를 일정 부분 맞추는 역할을 했어요. 지수를 맞춰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강했죠. 그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를 맞추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군들이 꽤 있죠. 여기 보시면은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 두산그룹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두바이 사태 때부터 유동성 위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그룹이었고요. 두산중공업, 그 다음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빠졌죠. 5%대, 8%대 하락을 했고, 대웅과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 K200과 관련된 기업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평가된 종목,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밀 6%대, 이거 역시도 공매도가 집중되었다. 셀트리온 역시도 그렇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한 종목군들이 집중이 되었다. 25만 원이 무너졌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게 지금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주주분들은 시름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25만 원. 글쎄요. 이게 서정진 회장이 3월 31일로 대표이사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 이세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힘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치료제와 관련돼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올랐는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과거 오른 것에 비해서는 과매도권이 출회되고 있는 부분인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내일이죠. 내일 투매가 나올 때에 일정 부분 한 번 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매를 유발하는 시장이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케미칼 한 번에 이렇게 5%대, 그리고 대한유화, SK이노베이션, 대웅제약, 두산인프라코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볼 거 없이 그대로 그냥 K200과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물산, 삼성증권, 한국항공우주, 미래에셋, 전체적으로 LG화학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프로그램 매도로가 출회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금일 5천억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이런 K200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 조성자는 이 공매도에서 업택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그냥 내려칠 수도 있어요. 시장 조성자. 국내 시장 조성자다라고 하면 국내 기관과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JP 모건,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그런 데에 투자은행에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던져서 공매도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좀 시장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투매에서의 저점이 일정 부분 잡혀야 돼요.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시장이 내일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퀀트 프로그램들은 내일 같은 자리에서 일정 부분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투매를 유발한 다음에 투매 이후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는가를 지켜보는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장중 실시간으로 제가 그러한 그 관점들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초보자나 5년 이하의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12년 동안 매매하면서 시장은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장 큰 공포 자리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내일
한번 시장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투매를 유발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에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것을 6개월, 1년 정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일정 부분 트레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한 트레이더로서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1%의 트레이더가 되어야지 이 시장에선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96%는 시장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4% 정도만 살아남고요.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다 무너진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살아남은 트레이더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결국에는 돈을 싹쓸이할 수 있는, 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로섬 게임과 같은 시장 상황이 연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트레이더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기회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때 상당한 수익의 기회가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투매를 유발할 때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